안녕하세요. 근본 있는 영어 제임스 인사드립니다. 오늘 샘플 수업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고요. 지금까지 제가 수업하고 있는 파트인 준동사 영역에 제가 준비한 좀 마지막 그 파트 영역의 샘플 수업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다룰 부분은 바로 with 분사 구문이 되겠습니다. with 분사 구문은 일반적으로 동시 동작에 좀 많이 쓰이기 때문에 with 분사 구문 또는 with 부대 상황, with 분사 구문 동시 동작,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설명이 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샘플 수업에서 좀 많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학교에서 배우시는 수업 시간에 아니면 기존의 문법책에서 보시는 정의와 원어민들이 위도분사구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좀 맞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당연히 오늘은 샘플 수업이니까요. 네, 메인 수업에서 여러분들께서 위도분사구문을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위도분사 구문이 뭐 별거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이 동시동작에 좀 많이 쓰인다라고 지금 문법책에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분사 구문이니까 당연히 with 뒤에 전치사의 어떤 그 저기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가 오겠죠. 그리고 그 명사 뒤에 현재 분사하고 과거 분사를 이제 선택하는 시험 문제가 주로 나오는데 주로 뭐 현재 분사가 정답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구독자나 학생분도 계시겠고요. 아니면은 뭐 분사 구문 뭐 푸는 거 그냥 뭐 해석해가지고 명사랑과의 관계를 해석해서 뭐 능동이 자연스러우면 그쵸? 지금까지 저랑 수업을 하셨으니까 현재 분사는 능동 그쵸? 진행 의미를 갖고 있고요. 과거 분사는 수동과 완료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테니까 뭐 그런 의미대로 풀면 되는 거지. 뭐 굳이 뭐 수업이 의미가 있을까? 아니면 이거 문제 푸는데 정말 뭐 헷갈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 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명사와 분사의 관계를 해석을 통해서 풀어내는 문제도 있지만, 해석을 통해서 풀 때 이게 왜 현재 분사야? 이게 왜 과거 분사야라고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이거는 왜 이러냐면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영어라는 것 아니면 좀 더 크게 얘기해서 언어라는 것은 단순한 암기나 공식이 아닙니다. 바로 사고,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사용하는 언어의 영역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그냥 암기나 공식에 의해서 ing, pp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를 쓰게끔 하는 원어민들이 갖고 있는 사고의 영역이 있다는 얘기죠. 그 원어민들이 현재 분사하고 과거 분사를 위도 분사구문에서 선택을 할 때 해설해 가지고 이건 능동이야. 진행이야. 이렇게 판단해서 쓰는 걸까? 그렇지 않고 이 현재 분사, 과거 분사의 선택에 있어서 원어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사고의 영역을 이해하시면 어떤 유형의 분사구문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능한 왜, why라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오늘 이, 어, 이 샘플 수업도 진행될 거고요. 메인 수업을 할 때도 왜 여기선 현재 분사지? 왜 여기선 과거 분사가 정답이야? 라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위도 분사구문 문제를 푸시면서 어려워하셨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또 제대로 된 도움이 되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볼까요? 그럼요. 위도 분사구문이란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기존 문법에서의 정의라고 나와 있죠. 기존 문법에서는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어떤 일과 함께 다른 일이 이 동시란 말이죠. 동시 동작이 일단 기본적이에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발생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게 위도 분사구문인데요. 어떤 일과 함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당연히 위도 분사 구문의 위드는 전치사고요. 문장 전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문장은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의 문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도 분사 구문은 주어 동사의 문장이 나오고 그 뒤에 동시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발생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위드 분사 구문의 형태가 온다는 얘기죠. 위도 분사 구문은 대부분 문법책을 보시면요. 의미가요. 뭐뭐한 채로 일반적으로 뭐뭐한 채로라는 설명은 어떻게 보면 좀 상태를 설명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상태요. 자, 그다음에 뭐뭐 하면서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동시 동작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예문을 잠깐 하나 보시면요. We were sleeping in bed with the house shaking이죠. 자, were sleeping이라는 여기 지금 동사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진행이요. 그러니까 동시 동작이 되려면요. 일반적으로 주절의 동사가 좀 진행의 뉘앙스가 많이 와요. 항상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로 그렇고 위도분사구문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뒤에 이제 위도분사구문이 보이죠? with가 보이고 그 다음에 명사가 옵니다. 자, 그리고 shaking이 와요. 이때 shaking이 바로 현재 분사란 얘기입니다. 현재 분사요. 자, 그래서 해석하면 자, 우리는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집이 흔들리면서죠. 그 순간에 침대에서 자고 있는 순간에 집이 흔들리면서 그 집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시험제 나오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는 학생이 있어요. 아까 제가 그랬죠. 원어민들도 이렇게 사고하고 문제를 풀까? 한국 사람들 같으면 집이 흔들리잖아. 집은 흔들리니까 집의 입장에서는 당하는 거잖아. 흔들리면 당하지. 그러니까 쉐이킹이 아니라 쉐이크하고 과거분사야 라고 이렇게 예. 지금 제가 억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사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이렇지 않고 여기서는 쉐이킹이 맞아요. 자, 바로 좀 건너뛰어서요. 단계를 밟아야 되지만 맨 밑에 이제 오늘 제가 샘플 수업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명사의 성격에 따라서 위도 분사 구문이 ing, pp가 결정되는데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오늘은 샘플 수업이에요. 다 말씀 안 드립니다. 네, 죄송하지만 자연현상을 항상 ing 씁니다. 그러면 이게 자연현상인가? 자연현상의 개념을 봐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이 예문 말씀드린 거예요. We are sleeping bad with the house shaking이죠. 그래서 shaking은 지금 지진이 일어나는 상황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진이요. 자연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원어민들은 이런 자연현상일 때는 ing 써요. 근데 뭐 좋다 이거예요. 그럼 뭐요? 자연현상 무조건 ing 이렇게 왜요? 외우셔도 됩니다. 왜? 자연현상은 ing 쓰니까요. 그렇다면 왜 ing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why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자연상은 무슨 이유 때문에 과거분사가 안 오고 현재 분사가 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거를 제가 메인 수업에서 알려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또 오늘 잠깐 자극을 하는 어이씨 뭐 하는 거야? 왜 빨리 안 알려주고 그렇죠? 근데 이거 외에 자연상 말고 신체 부위가 올 때 그리고 그 외 명사가 올 때 신체 부위는 ing, pp가 두 가지가 다 옵니다. 특히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거예요. 신체 부위가 올 때요. 그다음에 그 외 명사가 올 때도 ing, pp가 다 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냐는 거죠. 이런 것들에 관련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혹시나 해서 높아시면 제가 말씀드린데요. with 분사 구문이라고 해서 with하고 그다음에 명사하고 분사 구문만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시동작이나 뭐뭐한 채로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당연히 상태 설명의 핵심은 당연히 그 형용사겠죠. 왜냐하면 with 다음에 명사가 오기 때문에요. with 플러스 명사 다음에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뭐 전명구가 심지어 부사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다양한 경우가 있지만 가장 시험화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실적으로 뭐 원어민들과 할 때 대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글을 쓸 때 메인 어떤 그런 역할로서 쓰이는 게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여기에 일단 틀을 맞춰서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기존 문법에서 설명이에요. 그럼 원어민이 바라보는 정의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원어민은 위도 분사구문을 어떻게 바라보고 쓰는 거냐? 자, 제가 이게 비워놨는데 여기를 제가 이제 채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글을 쓸 수도 있겠고요. 원어민 입장에서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이 분사 구문을요. 자, 분사 구문의 정의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말로 설명드리면 그때 제가 분사 구문이 뭐라고 그랬죠? 부사절을 분사꼴의 구로 줄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분사 구문은 부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원래 부사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요. 근데 원어민이 생각할 때 부사절을 분사 구문으로 줄이는 과정이 많이 복잡하죠. 주어도 사라지고 접속사도 사라지고 그리고 그 문장에 있던 동사를 현재 분사라는 형태로 바꿉니다. 더군다나 수동태 모양이었을 때는 BPP의 B를 생략하고 PP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굳이 이렇게 이 과정 보니까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너무 복잡해. 뭐하러 부사절을 이렇게 분사구문으로 줄이면서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되지?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복잡한 거고 원어민들이 그게 생활화돼 있고 체득화돼 있으니까 편하게 쓰겠죠. 근데 이것보다도 더 편한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바로
전치사 with 바로 밑에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원어를 바라보는 정의와 전치사 with를 사용하는 이유요. 그러면 다른 전치사도 많은데 왜 분사 구문에 with를 선택했을까요? 바로 with가 갖고 있는 뜻이죠. with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뭐뭐와 함께죠. 뭐뭐와 함께. 그쵸? 예, 같이. 그 다음에 수단일 때는 뭐뭐로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함께라는 뜻이 어떤 동작이 어떤 상황이 바로 주절의 상황과 메인이 되는 절과 같이 일어날 수 있어라고 설명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치사 with를 선택을 한 거고 이 with가 앞에 나오는 동작과 함께 일어난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원어민들은 그냥 편안하게 분사 구문이라는 이 표현이 자, 부사절을 줄여서 분사 구문을 쓰는 표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편안하게 그냥 전치사 with가 함께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이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날 때 함께 같이 일어나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with 다음에 명사가 오고 이 명사가 같이 일어난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현재 분사를 사용하게 된 거죠. 그리고 현재 분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능동과 당연히 진행의 의미를 갖게 되면서 분사 구문에 쓰이고요. 그리고 상태이고 그다음에 수능의 관계일 때는 자연스럽게 원어민들이 과거 분사도 선택해서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with 분사 구문은요. 실질적으로 이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 즉 미국이나 주로 이제 영국이겠죠. 주로 어떤 상황에 많이 쓰이냐? 간단하게 편하게 어떤 행위가 동시 동작으로 일어나거나 같은 그런 상태로 일어난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좀 더 보다 생동감 있고 간결하게 묘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with 분사구를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해를 하라는 얘기예요. 원어민들이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샘플 수업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기존 문법의 정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어민들이 바라보는 정의에서는 그냥 짧게 쓰고 싶으세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그냥 짧게 쓰려고요. 그러니까 분사구문을 아주 간편하고 간단하게 쓰고 싶어서. 그래서 분사구문이 많이 나온 경우가 주로 어디라고요? 신문기사 같은데. 빨리빨리 글을 전달해야 되죠. 예. 기자가 기사를 쓸 때 어떤 상황이 동시에 일어나면 그냥 with 분사구문을 쓰면서 바로바로 글을 전개시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브리핑 같은 거, 간단한 어떤 브리핑을 할 때 with 분사구문을 원어민들이 좀 즐겨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요런 기본적인 원어민들이 분사구문을 쓰는 그런 개념을 가지시고 그리고 왜 with를 선택했는지 전치사 with가 바로 함께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밑에 보면 with 플러스 명사 플러스 분사 ing, pp에서 명사와 분사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요.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문법 학자들마다 설명이 약간 조금씩 틀려요. 언어이기 때문에 수학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이 바라보는 어떤 그 포인트 어디에다 중심을 두고 바라보냐 아니면 어떻게 이 문법적인 어떤 관점을 갖고 바라보냐에 따라서 설명이 틀릴 수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with 다음에 이제 명사가 오는데요. 이 명사 뒤에 나오는 이 분사에서 이 분사가 이제 준동사죠. 얘를 이제 준동사로 보고 또 한번 소환해 볼까요? 준동사가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갖는 특징 5가지. 한번 또 소환해 볼게요. 잊을만 하면 자꾸 제가 꺼내죠. 주어가 있다. 시제, 동사처럼 시제가 있고 태가 있고 목적어나 보호를 갖고 그리고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분사 앞에 있는 명사를요. 의미상 주어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그런 선생님이나 이런 개념으로 보는 또 문법 학자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말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분사의 주체가 의미상 명사일 테니까요. 근데 이렇게 바라볼 때 하고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요. 명사가 있고요. 이 명사의 이 분사가 이 명사를 우리가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를 목적어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오브젝티브요. 이 명사를 목적어라고 칭하고요. 그리고 목적어 다음에 이 분사를 목적어를 설명하는 보호의 개념으로 보는 또 이렇게 설명하는 선생님이나 또 문법학자분이 계세요. 저한테 그럼 선생님은 어떤데요? 제임스 선생님은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2번이 좀 더 괜찮은 설명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요. 만약에요. 분사를 메인으로 보고요. 이 분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의미상 주어인 명사를 선택했다고 해버리면 이 전치사의 기능이 이 명사에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전치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반드시 명사를 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with 입장에서는 명사인 목적어를 취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요. 이 목적어에 대해서 앞에 나와 있는 문장과 자연스럽게
어떤 동작이 같이 일어남을 설명하는 뭐뭐 한 채로의 의미라든지 동시 동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어서 이 형용사 성격을 지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분사는 형용사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형용사 성격을 지니고 있는 보호를 지금 뒤에 취하고 있다 해서 독특하게도 전치사인데도 불구하고 오형식 문장처럼 목적어나 목적보. 이 얘기는 결국은 마치 주어 수로 동사의 관계에 목적어 목적보가 주어 수로 동사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의미상 주어 분사의 개념으로 봐서도 주어 동사의 관계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목적어 목적보의 관계로 주어 동사의 관계를 보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분사를 메인으로 보고 명사를 의미상 주어로 봐버릴 때는 이 분사가 위로분사 구문을 이제 제대로 공부하는 학생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분사를 동명사로 봐버리는 실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이 명사는 분사 때문에 의미상적으로 봐버리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명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준동사 중에서 명사와 같이 어울리는 준동사는 동명사입니다. 그러니까 with 플러스 명사 플러스 동명사 이렇게 착각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아닙니다. with는 당연히 명사가 주된 자 목적으로 취한 거고 그 목적어 뒤에 이 명사의 자 어떤 진행이나 능동의 상태 그리고 수동의 관계를 설명하는 분사가 따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제 입장에서는 이게 더 나은 설명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설명이 다 존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이해를 하시든 자 위도 분사 구문은 명사 다음에 분사가 온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자 일단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명사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분사가 다양하게 오는데 일단 자연현상은 제가 ing가 온다고 말씀드렸고요. 신체 부위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두 가지가 다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외 명사도 ing, pp가 옵니다. 자, 메인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질 건데 제가 question,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고민점, 문제점을 던져놓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게요. 예, 죄송하지만 네, 신체 부위입니다. 자, 똑같은 명사인 눈을 이용했어요. 예, 똑같은 명사죠. 자, 그런데 with his eyes closed와 closing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나와요. 아니면 밑줄 친 문법 같으면 closed에 밑줄 그어놓거나 closing에 밑줄 그어놓고 이게 맞았는지 묻겠죠. 똑같습니다. with his eyes blinked하고 blinking을 나눴습니다. 자, close는 자 감다란 단어고요. 닫다, blink는 깜빡이답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답일까요? 한 5초 정도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거 뭐가 정답이지? 뒤에 거 뭐가 정답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시작! 네, 5초 지났습니다. 뭐 답을 아시는 학생 5초가 아니라 1초만 해도 답을 내셨겠고요. 답이 헷갈리는 학생 5초를 드려도 헷갈리셨을 거예요. 자, 답부터 말씀드리면요. with his eyes closed가 정답이고요. with his eyes blinking이 정답입니다. 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왜 둘 다 똑같이 진짜 더군다나 똑같은 눈인데? 오, 얘는 왜 과거분사 클로즈드야? 똑같은 눈인데? 얘는 왜 블링킹이야? 자, 이걸 해석을 할까요? 그의 눈이, 눈은 닫혀지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분사야. 그럼 눈이 깜빡거려지는 거 아닌가? 이때 눈은 그럼 스스로 알아서 깜빡이나? 스스로 의지를, 자각을 발휘해서 깜빡거리는 거니까 ing지. 좀 너무 극단적이고 짜맞히는 것 같죠? 원어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답을 내겠냐는 거죠. 원어민 생각할 때 눈은 닫혀지는 거야. 그러니까 눈과 닫다란 관계가 수동이야. 그래서 클로즈드야. 눈은 깜빡거리는 거야. 그럼 눈이 깜빡거릴 때는 능동적으로 눈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ing야.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여러분이 신체 부위 나올 때 거의 다 틀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메인 수업에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업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메인 수업에서 여러분들한테 위도 분사 구문 궁금했던 부분 자연성이 올 때 왜 ing가 오는지 신체 부위 ing, pp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 외 명사 ing, pp 어떻게 결정할지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Bye. See you soon.